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과학수사 24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는 교수님 이거요. 딱 받아본 순간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제목부터 알려드리면요. 부산 성형외과 의료 사건 해결입니다. 이게 2009년도에 부산청 과학수사계에서 했던 사건인데, 네.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이죠, 결국은. 네. 그걸 받는 과정에서 이제 사망 사건이 났어요. 2건 정도, 네. 공교롭게. 예.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이제 그 수사하는 과정인데, 저도 이제 뭐 지능범죄수사팀장도 하고, 이제 경찰에서는 의료사고 나면은 그 담당하는 부서가 일반 이제 그 강력형사가 아니잖아요. 네.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이제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능범죄수사팀장도 제가 하면서 의료사건 해결도 좀 해보고 또 수사도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의료 네. 사건은 한 번도 다뤄보지 못한 사건인데 그 얘기만 들었어요. 정말 어렵다고. 이건 쉽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의사의 과실이나 의사의 실수를 입증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라야 돼요. 결국은 동료한테 다른 동료의 어떤 과실이나 이런 거 여부를 심사받는 그런 거잖아요. 판단받는 이런 거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초록은 동생이고 개는 가재편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의료사건 기소율 자체 이거 혐의를 입증하는 거 자체가 아마 내가 기억하기에 1%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서민들이 의료 사건 나면 승소하는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이 사건도 이제 2009년도 11년 전이지만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했던 사건을 하나 제가 선정해서 가져와 봤어요. 네. 사건은요, 2009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009년 9월 9일 11시경에요, 네.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땡땡 성형외과에서요, 30대 피해자 여성이 가슴 확대 수술을 받고 나서 저혈압 증세를 보여서 부산 서구에 있는 아마 좀 큰 대학병원인가 봐요. 거기 의료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받던 중에 이제 9월 12일 날 새벽 5시 10분경에 폐혈증으로 사망한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이 하나 터졌죠. 네. 9월 9일 날 이제 수술한 환자가 사망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9월 16일 날 또 그 10시경에 이 성형외과에서 또 역시 40대 여성이 이제 이때는 아까는 저 가슴 확대 수술했잖아요. 이번에는 허벅지 지방을 흡입해서 얼굴에다가 이식하는 그 성형 수술을 받고 퇴원을 했어요. 네. 9월 16일 날. 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9월 17일이 되겠죠. 그 다음 날 오후 4시경에 이 여성이 복통하고 헛구역질을 하면서 다리가 아프고 허벅지에서 그 지방 흡입했잖아요. 손가락 마비 증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역시 옮긴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도 치료 중에 9월 19일 날 6시 19분에 폐혈증으로 역시 사망을 했어요. 네. 네. 일주일 사이, 9월 일주일 사이에 2명의 환자가요, 네. 수술을 받다가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이거를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그렇죠. 거죠. 이게 뭐 의료 사고인지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이런 경우에는 두 분이 숨졌기 때문에 부검해요. 네. 부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부검을 했더니 수술 부위를 중심으로 나타난 광범위한 발적과 네. 수포 현상.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그 뻘겋게 그 피가 몰리는 현상하고 그다음에 물집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 등등으로 봐서 감염증에 의한 폐혈증 사망이 가능성이 많다. 이런 판단이 이 부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일단은 사망 원인 같은 경우는 폐혈증. 폐혈증. 네. 그러니까 감염돼서. 감염에 의한 사실은 폐혈증. 폐혈증이 이제 감염 경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검 그렇게 나오면 나머지는 이제 경찰이 찾아서 해야 돼요. 그 감염 될 수 있는 어떤 환경, 여건, 그다음에 위생 관리 제대로 안 했는지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경찰이
찾아야 되잖아요. 네. 일단 근데 수술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수술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건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료 기록을 또 검토를 해봤더니 다 검토해야죠, 이제. 네, 그랬더니 좀 드러났던 게 뭐였냐면 수술 후에 나타난 여러 증상의 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네. 환자가 어떤 것들을 뭐 얘기하고 뭐 열이 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대처에 대해서 좀 안일한 대처가 있었대요.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게 그 이제 검토 의료 기록에 이제 또 나와 있던 부분이었대요. 의료 기록이라는 거는 이제 이른바 차트죠. 그쵸. 그 차트에 보면 환자 수술 과정에서 환자한테 어떤 증세가 나타나면 그때마다 무슨 조치를 취한 게 다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네. 또 무슨 저 환자 상태가 어떠하면 어떤 조치, 어떠하면 어떤 조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의료기록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했어야 되는 부분을 누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거죠. 빠졌다는 게 이제 일부 드러난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의사의 어떤 그 고의 내지는 과실로 인정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그 일단 이 뭔가 이상해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상급 병원 아까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이 아마 성형외과의 의료진들이 또 관리를 하지 않고 또 부재가 있었다고 확인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가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왔잖아요. 네. 와서 자기들이 어떻게 못하니까 그 경우에 이제 큰 병원으로 옮겼잖아요. 네.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의료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없었던 적도 있고 너무 느슨하게 처리를 했던 그런 그 의료인 그 관리 부재 현상이 그 의료 기록을 쫙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차트 읽을 줄 아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일선에 있는 경찰들이 이 차트 읽을 줄도 몰라요. 영어로 꼬불꼬불 써놔가지고 그들만의 언어잖아요. 축약어 막. 예, 읽을 수도 없고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애초에 예전부터는 수사 제대로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차트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도 이제 검시관 분들과, 검시관으로 네. 우리가 뽑기도 하고 의료 관련해서, 네.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읽으면 다 나오거든요. 이때는 무슨 조치 취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거 등등이 나오죠. 그 옛날에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쯤에 같이 검시관 분들이 채용이 돼서 같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검시관 분들이 차트 읽는 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 뭐 이런 것들도 기초적인 거. 방안에 생각하셨던 부분들도 있고 이 차트를 어떻게 정리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을까 뭐 이런 연구들도 계속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가지고 오로지 그 차트를 경찰에서 입수해서 뭐 대한의사협회라든지 뭐 무슨 협회에다가 보내서 해석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과정에서 무슨 실수 있는 부분을 좀 알려주세요 하는데 그게 제대로 옵니까? 그쵸. 네, 거기 뭐 그러니까 자세하게 안 하고. 예전에는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좀 이 상황이 달라졌죠. 자 이제 감식 가볼까요? 감식. 네. 근데 좀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 이건 그럼 도대체 감식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수술 과정 중에 감염이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왔으니까 부검 네. 과정에서도. 그럼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이라든지 어떤 약품들에 대해서 이걸 수거를 해가는 게 사실 감식인데 그렇죠. 이거를 무균 상태로 증거물 채취하는 게 필요하대요. 그건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사후에 하는 행위잖아요. 네. 그 수술 도구를 가서 검사한다든지 이러는 거는 수술 당시에 이 사건의 수술 당시에는 우리 수술기구 깨끗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 니들이 지금 수술 도구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무균 상태를 유지하라는 바람에 오염된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술 도구고 뭐 이런 그 증거물 이런 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원래 있었던 그 상태로 무균 상태로 압수를 한다는 거예요. 무균을 유지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뒷말을 못 하죠. 어떻게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오염시킨 거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에 이제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서 오염이 수반돼 가지고 이거 증거물 인정 못 한다고 그러면 이건 꽝되잖아요. 네. 그래서 무균 상태의 증거물 제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준비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병원 시설물이라든지 수술 도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네.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죠라고 해봤더니 이게 관할 보건소에 협조를 그렇죠. 했대요. 예, 협조 받아야 돼. 그냥 우리가 시설도 없잖아요. 뭐 묵은 그리고 상태. 아무것도 의료 지식이 없는 경찰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관할 보건소에다가 협조를 요청해서 이 진검을 이송할 때는 보건소 직원이 또 같이 동행을 그렇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송하는 중간에도 세균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냉장 보관 용기도 준비하고 아, 트레이에 넣어서 아주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 지금 압수해갑니다. 요 수술실에 있는 수술 도구 뭐 기타 등등 이거 지금 압수합니다 하고 통보한 다음에 보건소 직원들이 그거 딱 완벽하게 뭐 그 감염되지 않도록 그 복장 착용하고 트레이에다가 넣고 그다음에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딱 냉장 보관 장치에 딱 넣어가지고 봉인 딱 한 다음에 이제 국과수 같은 데로 나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비 못하죠. 거기서 뭐가 나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마 이거 다 촬영하고 아마 사진까지 다 찍어놨을 그럼요. 건데요. 이런 과정 자체가 나중에 재판에 가서 이 증거물의 증거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그렇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영장 집행할 때 이제 병원 관계자 입회하에 했죠. 입회하에 수술기구, 그다음에 사용한 약제, 소독제, 그다음에 수술실 내 오염원 이런 거 등을 전부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관계자 입회시켰으니까 할 말도 없죠 나중에. 네. 네.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단계는 봉인. 봉인 딱 하니까 뭐 뜯어볼 수 없잖아. 이것이 감식 기관까지 갈 때까지 열어본 적이 없다. 그거 이제 열 수 없다라는 봉인 표시까지 딱 해서 이제 감정소에 보냅니다. 근데 이 감정소도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소 하나만이 아니라요. 그럼요. 여러 가지 기관에다 보내더라고요. 그거는 그 경우는 의료사고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서 딱 결정하면 안 돼요. 의사들이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폭력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네. 그래서 이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상해진단서를 떼었더니 2주밖에 안 끊어줘. 근데 자기는 2주가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2주밖에 안 끊어줘 이 병원. 그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는데 양이 안 차니까 다른 병원으로 갔어. 거기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 6주를 끊어줬어. 우와. 6주. 그래고 2개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어디는 2주고 어디는 6주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2주 정도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너무 6주는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6주 혹시 뺏어갖고 속된 말로 끊어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했어요. 이쪽 6주 끊어준 의사한테. 그래서 내가 여러 군데 이제 그 전에 여러 군데 병원에다가 그 보내줘서 물어보니까 대체로 2주에서 3주예요. 근데 6주는 터무니없이 많으니까 이제 제가 화가 나서 따지는 식으로 전화했어요. 이쪽에다가. 네. 아니 내가 여러 군데 병원에서 전화했는데 이 증상에는 길어야 3주던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6주를 끊어주냐.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당신. 근데 거기서 개망신 당했어요. 그 말했다가. 당신은 의사도 아니면서 다른 의사들이 2주의 소견을 가지고 있고 3주의 소견을 가진 건 그 의사들의 소견인 거고 본인의 의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고 나는 내 의학적 지식에 판단할 때는 6주라고 보기 때문에 6주 해준 건데 당신이 마치 나 추궁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그 똑같아요 이게. 이게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 케이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기관의 감정을 받아야 객관적일 수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이것이 또 국가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찰과의 관계가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기관에다가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사자 혈액 그리고 상처를 배양할 수 있는 검사를 하게 배양 되는데, 검사? 네, 이것도 병원은 2군데다 보냈더라고요. 예, 대학병원 2군데다가 해서 보냈더니 2군데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게 아크로박터 세균 이름 같습니다. 네. 아크로박터, 그다음에 세라치아, 네. 엔테로박터. 네. 요 3가지가 나왔다고 했고요. 이게 아마 이제 그 오염균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눠서 했어요. 네. 변사자의 혈액하고 상처. 이 상처, 폐혈증의 상처에서 배양한 그 배양 검사 해가지고 그거는 대학병원에 보내고. 네. 그다음에 수술기구하고 수술실 내 감염원이 있잖아요. 네. 그건 또 다른 데로 보냈어요. 네. 다른 대학병원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병원에 보냈더니 여기서는 수술 기구라든지 수술실 수술- 내에서는 감염원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통보했어요. 그러면 이제 수술기구는 이제 털을 수 있는 거예요. 수술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사자 지방. 기름 그 감염원 요거는 이제 국가수에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뭐 문제 없는 걸로 나왔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사제 같은 약품 같은 것들. 그 감염원은 또 식약청에 보냈더라고요. 식약청에 보냈어요. 이게 아마 제일 잘 검사할 수 있는 곳에다 보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식약청에서도 네, 그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제가 적어도 감염된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발견된 건 하나네요, 교수님. 아까 첫 번째 변사자의 혈액과 그 상처 배양에서 나온 수술 부위 균. 염증. 네. 아까 상처 배양 검사한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수술 부위 염증 그거를 이제 그 채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아크로박터 아까 얘기한 거 세라치아, 엔테로박터 이게 감염 원인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3개 했네요. 3개. 네. 혈액, 네. 상처에서 염증. 네. 그거는 대학병원 2군데 보내고. 네. 거기에서 세균이 3개 나오고. 수술기구는 다른 대학병원에 보냈는데 수술건 문제 없고 변사자의 어떤 지방 네. 그 흡입한 지방 그 감염원 그거 국가수에 보내니까 문제 없고 또 주사제 같은 거 약품은 식약청에 보냈더니 문제 없고 그러면 딱 하나네요. 일단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사망자, 변사자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 염증에서 네, 염증 그런 것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감염원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병원 관계자들을 이제 조사하면서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진료 기록을 이제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진료 기록. 근데 딱 이제 검토케 하다 보니까 사건 요점이 이제 딱 있고요. 근데 기재되지 않은 핵심 사항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사람들 불러다 조사할 때 질문할 거 딱 챙겨놓는 거야. 이제 그 진료 기록을 검토를 딱 시켰더니 이 사건하고 관련돼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빠진 부분 같은 거 이런 게 있는 거는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네. 이제 그 부분은 딱 집어넣고 이제 질문 안에 포함시켜 놓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의사들이 가서 조사하잖아요. 뭐 물어보면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네. 외국어보다도 더 난해해요. 네. 이 의학 용어를 주로 막 써요. 의사들이 형사 앞에서 형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놀리는 거죠. 형사들이 그러니까 모르고 가면 앉아가지고 뭔 얘기했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당하려고 조심을 해야 돼요. 이 의사들이 대체로 의학 용어 사용하면서 수술 과정 뭐 이런 치료 과정 이거를 아주 오히려 사고가 나면 고의로 막 어렵게 막 뒤집고 까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막 헷갈리게 해가지고 이건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안 당하려고 진술에 요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을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관련돼서 차트도 읽을 줄 알고 뭐 이런 부분들 아까. 만약에 참여시킬 수 없으면 이거 녹음해서 나중에라도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그거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또 통역을 시켜야죠.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아닌 것 같은. 그 진짜 저도 의학 드라마 보다 보면 한참 동안 자막이 있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껌뻑껌뻑할 때가 많은데. 이건 조사를 꼼꼼하게 조사하기 전에 이 조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진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 관계자 조사할 때도 지원 받아가지고 그쪽 계통에 아는 사람들을 지원 받아갖고 병원 관계자가 막 어렵게 얘기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사를 받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이거. 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분석도 했죠. 네. 그래서 의료 기록을 검토를 하는데요. 뭐 수술 전에 어떤 다른 원인, 이게 우리가 지금 밝혀지지 않은 다른 원인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퇴원 이후에 또 수술 부위를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감염이 됐을 수 있으니까 전후도 다 이제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의료 기록을 검토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거 아마 사후 서비스죠. 쉽게 얘기해서 사후에 치료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를 따져보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의사가 진료를 하면 차트에 반드시 기재하게 돼 있으니까 의료 기록을 검토하면 나오죠.
이런 경우에 환자가 수술하고 간 다음에 하루 있다 와가지고 아프다고 얘기했을 때 어떤 처방을 했는지 그게 써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환자가 사망한 상태를 보면 의사한테 찾아갔을 때 이미 환자 상태는 상당히 심각했을 수 있죠.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 했어야 되는 처방을 안 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 그 부분을 체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큰 수술을 몇 번 받다 보니까 의사들이 항상 설명해 주는 게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수술성에 어떤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병을 앓은 적이 있느냐, 어떤 약품에 대한 알러지가 있느냐든지 이런 사태를 다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만약에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도 병원 측에 실수 있으니까 그런 걸 다 따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유추하는 겁니다. 보세요. 허벅지에서 지방을 흡입해가지고 얼굴에다가 넣었잖아요. 그런데 그 허벅지 부분이 상당히 심각했어요. 네.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폐혈증으로 죽은 거거든요. 그 네. 결과는 나왔잖아요. 이미 앞에서. 네. 그렇다면 이분이 허벅지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갖고 사망에 이를 정도라면 그 전에 이분이 이제 그 수술 이후에 치료하러 몇 번씩 갔잖아요. 네. 그때 본 의사는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었을 거라고 유추하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았을 거라고 유추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그 상태가 안 좋은 만큼의 필요한 조치를 했었어야 돼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빠졌다면 제대로 관리 안 한 거예요. 치료 안 한 거예요. 네. 그걸 따지는 겁니다. 의료 기록을 보면서 하는 거는. 근데 이 의료 기록을 또 꼼꼼히 보다 보니까요. 또 그리고 의료 관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진술을 보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핵심적인 게 하나가 딱 나옵니다. 이제 뭐 수술 과정에서 몇 가지 의약품을 이제 혼합해서 사용했다는 사실이 나왔는데 네. 이제 혼합은 가능하다 그래요. 네. 제가 일선에 수사해 보면 근데 이제 그 혼합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게 또 죽음하고 연결될 수 있는 여부는 또 따져봐야 돼요. 그러나 이제 혼합한 사실이 있다는 거는 병원 관계자라든지 의료 기록에서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게 잘못된 거지 이제 또 조사를 들어가야겠죠. 네. 근데 아까 수술 기구하고 수술실 내 감염원에서는 뭐 문제 없는 걸로. 네,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돼서 그거는 이제 또 배제를 하게 됐고요. 의약품이 또 있잖아요. 의약품. 네. 식약청에 보냈던. 네, 아까 그랬더니 제조회사, 유통회사, 또 성형외과 관계자들 다 입회시켰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수술 중 사용한 의약품하고 똑같은 제조번호까지 똑같은 거 해가지고 다 검사를 했는데 여기는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이 오염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약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네, 약 하나하나는 의미가 없는 거죠. 뭐 그러면 혼합을- 만약에 약의 문제가 있다면 의사는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약의 문제 없어요. 네. 그다음에 수술 도구라든지 이런 데도 문제 없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수술 도구나 이런 데 문제가 있으면 의사는 아무래도 처벌에서 약간은 높아지죠. 네. 그런 걸 하나하나 털어가는 거죠. 그럼 적어도 약의 문제로 이분들이 사망한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이제 그러면. 그럼 첫 번째 털어야 될 거 의약품. 그다음 유통 과정. 여기서는 없습니다. 오염 가능성 배제. 네. 수술 또 과정에 오염균에 의한 기회 감염도 이거는 배제시키죠. 네, 문제 도구도 없었잖아요. 없고 수술실 내에서도 없으니까요. 그럼 이거는 끝입니다. 그다음에 수술 과정에서 의약품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과정, 네. 그 혼합 약제에 대한 관리 부재에 대한 오염 가능성 요거.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어느 정도 확인이 됩니다. 예, 이상 증상 보이는 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부재가 확인이 됐대요. 네. 그러니까 이 혼합 그 주사 성분들을 혼합하는 과정, 약제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있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거를 혼합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아주 적절한 조치가 의사가 안 한 걸로 네. 그렇게 확인이 된 거죠. 뭐 이게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걸 의사가 직접 해야 되는데 뭐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했을 그럴 수도 수도 있고, 있고요. 네. 뭐 어떤 약품의 비율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사후에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소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혼합약제에 대한 관리 부재, 그건 의사 책임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어떤 이 문제가 있어서 혼합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도 일부 존재하고 두 번째는 수술하고 나서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왔을 때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딱 걸리들은 거예요. 네. 혼합 과정에서의 관리 부재. 그다음에 아파가지고 수술 이후에 아파가지고 막 급하게 왔잖아요. 그때 의사가 어떤 그 대응하는 조치, 요것도 그 어떤 부재, 소홀. 그러면 두 가지만 있어도 이건 의사가 책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 30대 남성입니다. 네.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여러 가지를 검토하냐면요. 진짜 이게 의사를 입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의사의 행위가 잘못돼야지 의사를 입건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약이 잘못됐다면 제조사를 처벌을 하고 의사는 처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약청에 보내서 그거 확인하는 거고. 네. 수술기구나 수술 도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사실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의사 책임이지만 의사가 그 수술 도구까지 소독 안 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의사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준비해 주는 건데. 그러면 의사는 좀 처벌에 있어서 약간 그 희석이 되죠. 그런 것도 좀 따져보고. 그래서 쭉 여러 가지 항목을 따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딱 나온 게 의사의 혼합 과정에서 그때 문제점.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치료받으러 큰일 났어요. 아파 죽겠어요 하고 왔을 때 의사가 그 처했던 행동, 그 미진. 요 두 가지 보면은 의사의 과실이 맞다. 이렇게 본 거죠. 저는 이 의료 사건을 엄청 힘들어요. 네, 이 사건. 감식하고 부검하는 게 이렇게 꼼꼼한 과정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 이거 힘든 일. 그리고 이게 다 다른 대학, 다른 식약청, 국가수 그건 잘한 거예요. 여러 기관으로 다 따로 보냈다라는 게 이건 잘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안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일선에서. 그다음에 의료인 입회시켜서 하죠. 또 보건소. 네, 그리고 의료인 뭐 참고 받을 때도 다 참고 진술 받을 때도 옆에 내용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동석하죠. 그렇죠. 이거 되게 꼼꼼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거 수사 정말 잘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의료 기록을 읽을 줄 아는 사람 구하고 쉽진 않았을 거예요. 네. 같은 의료인 입장에서 그거 불리한 거를 받아서 해석해 주는 거 쉽지 않거든요. 통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통역. 형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통역 옆에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의료 용어 해석해 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보건소 동원해 갖고 각종 그 이 증거 채취할 때부터 무균 상태 유지해 주는 거 이런 등등 정말 잘했고. 국가수에 저 식약청에는 약품 보내. 네. 국가수에서는 지방 그 흡입한 지방 보내고. 그다음에 뭐 저쪽 그 상처 부위에서 염증 걷어내 가지고 그거는 대학병원 두 군데다 보내서 어떤 균이 검출돼 갖고 죽었는지 원인 파악하고. 네. 이건 정말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압수수색이라든지 감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에 대한 이재기 가능성을 아예 사전에 차단한 거예요. 네. 네, 이거 수사. 난 이거 부산청 과수계 이거 처리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 들어요. 감정기관 다양화했다는 거 지금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원에만 고집하지 않았어요. 우린 사실 전부 다 국가원에 보냈었거든요. 그렇죠. 몰아서 그냥 네. 몰빵으로. 네. 그런데 그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미진한 게 있다면서요. 네, 근데, 아쉬운 부분이. 네. 압수랑 봉인 되게 잘해놓고요. 이 감정기관에 보내는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하고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걸 같이 이동했대요. 이게 자가용도 아니고 대중교통 이용했다고 하면 나중에 저 상원에서 잘못하면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대중교통을 탔죠? 그냥 차가 없었나? 지난번에도 한번 잘 수거해놓고 왜 버스 쪽으로 맞아요. 택배 보내가지고 문제 생긴 적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잘 수거하더라도 이동까지 확실하게 또 해야 이게 나중에 재판상에 또 문제가 없고 우리가 또 아쉬운 점도 좀 없을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이 의료 과실 관련돼 가지고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피해자 측에서 의사를 상대로 싸워가지고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그 거증 책임이라고 그러죠. 거증 책임. 네. 증거를 입증하는 책임을 이제 거증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거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의료 분쟁 같은 경우는 이제 민형사로 간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의사가 뭐뭐뭐를 잘못해갖고 우리 어머니가 사망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민사소송을 얼마나 건다라든지 이거는 이제 원고가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민사는 전부 다 원고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의료사고 관련돼 가지고 원고가
입증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 거증 책임의 전환 뭐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는데 의료사고만큼은 의사 스스로가 내가 잘못이 없다고 거꾸로 무슨 사망사건이 나면 피해자 측에서 이러이러한 게 잘못돼서 우리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입증을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무슨 사건이 딱 터지면 법에서 그 의사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고 거꾸로 의사 거증 책임으로 전환시키는 게 어떠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정말 전문적으로 이렇게 뭐 법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검사 수사 단계에서 이 의료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석해 줄 수 있는 기관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경찰에서도 검시관도 있고 의료 특채하잖아요. 네, 차트를 읽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그 감정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수사 단계에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최근에 그 의사였다가 변호사가 된 그 분의 그 기사들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진짜 이 의료사고라는 건 증명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의사 공부를 하다가 법률 공부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 하면 진짜 좋겠죠. 네. 그래서 진짜 저는 의료 이렇게 용어들 같은 경우는 저도 진짜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가끔 병원에서 피켓 들고 이렇게 마음이 많죠. 네, 서 계시는 분들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많이 또 수사진들이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하면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요. 지금은 이제 의료 사건 관련돼서 중재원에 들어가가지고 중재원에서 이제 개입해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사고 관련돼서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구축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예전에 오래된 얘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의사들한테 유리한 그 시절에는 오직하면 형사들이 그 피해자분들이 와서 울고불고 하면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수사해가지고 의료 과실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초록은 동생이라고 의사협회나 이쪽에다가 이거 내용 보내서 거기서 판단받아갖고 죄가 되는지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요즘은 진짜 워낙 의학적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는 네, 그리고 진짜 뭐 CCTV도 있고 의료 차트를 읽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가 수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사건은 2009년 사건이지만 부산청 과수기에서 정말 멋지게 수사했다. 저도 의료 사건 하면서 항상 어떤 좌절감 같은 거 많이 느꼈거든요. 무력감 느끼고. 근데 이걸 보면서 참 잘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맨날 지방 흡입한 것도 국가원 보내고 수술칼도 국가원 보내고 거기다 그냥 몰빵해서 던져주고 그랬는데 정말 여기선 잘했더라고요. 신뢰성이 확실하게 담보돼 버린 거예요. 대학병원도 한 군데만 안 보냈잖아. 한 두 군데 교차 보내가지고 똑같은 내용, 염증 부위 해가지고 이쪽 대학병원, 이쪽 대학병원 보냈는데 양쪽 두 군데에서 결과가 세 개의 폐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균 세 개가 똑같이 도출이 된 결과가 오고. 맞아요. 멋있잖아요. 네. 이 수사 정말 배울 점 있는 수사였고 한국의 과학 수사가 이렇게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 선정했어요. 네, 교수님 통해서 진짜 저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과학 수사, 네, 정점을 한번 본 것 같고요. 정말 교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성형수술 그냥 있는 그대로가 이쁜데 난 아쉬운 부분이 많아. 네, 네. 그렇죠. 가장 아름다움, 네, 자연스러움이지만, 네, 뭐 또 필요하면 해야겠죠. 네. 네. 하여튼 이 사건은 어찌됐건 수술 과정에서 잘못돼가지고 두 분이 40대 여성분 두 분이 20대 여성 한 분, 그다음에 40대 여성 한 분 두 분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좀 안타깝고 네. 속상하죠. 네, 교수님 말씀대로 뭐 미라는 것들은 가장 자연스러울 때 아름답고요. 또 혹시라도 이런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꼼꼼히 체크하시고요. 체크해서, 네, 그 부작용이라든지 사후에 어떻게 내가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뭐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수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분들도
뭐 고객이라는 개념으로 보지 말고요. 인술로 사람 살리는 그런 그 인술이라는 개념으로 의사 업무에 네. 좀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